당신은 오늘 아침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아마 밥 대신 빵을 한 조각, 달콤한 잼을 발라서 커피 한 잔과 함께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속이 편안할까 싶어 흰죽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당뇨를 관리하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선택을 합니다. 편하고 익숙하고 또 간단해 보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바로 이 평범한 선택이 혈당을 하루 종일 불안정하게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아침은 하루 중 혈당 변동에 가장 민감한 시간대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몸은 공복 상태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음식에 반응이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음식은 당뇨 환자의 몸을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속 편하다, 가볍다고 생각하는 음식들이 오히려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린다는 사실 의외이지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침에 흰죽만 먹어요. 속도 편하고 당도 안 높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면 아침 식후 혈당이 200, 250까지 치솟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은 놀라서 말씀하시죠. 이게 왜 이렇게 나오죠? 전 좋은 줄 알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아침 식사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매일 아침 과일 주스를 마셨습니다. 건강식이라고 믿고 오랫동안 해오신 습관이지요. 하지만 주스는 과일 속의 섬유질은 거의 없애고 당분만 농축해버립니다. 그 결과 혈당은 마치 폭죽처럼 순식간에 튀어오릅니다. 이처럼 좋다고 믿었던 습관이 오히려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당신께 단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먹지 마세요. 당뇨 환자에게 위험한 아침 습관 음식. 단순히 이건 나쁘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그리고 무엇으로 대신하면 좋은지 따뜻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침의 작은 변화가 하루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합병증을 멀리하는 첫걸음이 되니까요. 의학적으로도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공복 후 첫 끼는 혈당의 하루 리듬을 결정합니다. 아침 혈당이 안정적이면 점심, 저녁까지 비교적 완만하게 이어집니다. 반대로 아침부터 급상승하면 하루 종일 혈당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이 과정이 췌장을 지치게 하고 혈관을 손상시키며 장기적으로는 합병증을 앞당기게 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의사마다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아침은 든든하게, 점심은 적당히, 저녁은 가볍게라고 강조하고 또 어떤 분은 아침은 무조건 가볍게 시작하라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단 하나. 당뇨 환자의 아침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음식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당신은 곧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집어든 빵, 잼, 흰죽, 주스, 심지어 설탕이 들어간 커피 한 잔까지도 당뇨 관리에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영상은 당신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의 길을 보여드리려는 것이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함께 첫 장을 열어봅시다. 당신의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이 어떻게 혈당을 바꾸고 나아가 건강을 결정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아침 한 끼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당신의 몸은 밤새 8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고 버팁니다. 그동안 가는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저장된 글리코겐을 조금씩 꺼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몸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지요. 이때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혈당 곡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 아침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닙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 식사의 혈당 변동폭이 점심과 저녁보다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이유는 공복 상태의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침에 탄수화물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혈당이 치솟아 버리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침만 잘 챙겨 먹으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늘 든든하게 먹었는데 왜 자꾸 혈당이 높게 나올까요? 이분은 잡곡 대신 흰쌀밥, 거기에 단무지, 달걀말이 그리고 아침 후엔 늘 과일 주스를 곁들였습니다. 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올리는 요소들이 다 들어 있었던 겁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아침 혈당은 단순히 식후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침 혈당이 높으면 그 여파가 점심까지 이어지고 저녁에도 혈당 조절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아침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그날 하루 전체가 비교적 완만한 곡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침을 잘 먹는 것이 아니라 아침을 현명하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논란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침을 아예 굶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간헐적 단식, intermittent fasting, 이 당뇨 환자에게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있지요. 하지만 한국처럼 아침을 챙겨 먹는 문화가 강한 곳에서는 완전한 단식보다는 무엇을 먹을까의 선택이 더 현실적입니다.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아침을 거르는 것은 저혈당이나 체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기에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아침 공복 혈당뿐 아니라 아침 식후 혈당이 합병증과 더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가 망막병증, 신장 합병증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지요. 이쯤에서 잠시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역시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다 보니 제 아침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바쁜 진료 시작 전 빵 한 조각과 커피 한 잔으로 해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곤이 쉽게 몰려오고 점심 전까지 집중력이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제 혈당도 급격히 출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부터는 단백질 위주로 바꾸었고 놀랍게도 오전 내내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침 식사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하루의 혈당 리듬을 설계하는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지금 선택하는 음식이 오늘 오후의 활력, 내일의 건강, 그리고 10년 뒤의 합병증 위험까지도 결정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음식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가장 손쉽게 선택하는 빵과 잼, 그리고 그 안에 숨은 함정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당신이 가장 쉽게 집어드는 아침 음식 중 하나는 아마 빵일 겁니다. 바쁜 아침, 밥을 차려 먹기엔 시간이 부족하니 식빵 한 장에 잼을 발라서 커피와 함께 넘기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이 익숙하고 간단한 조합이 당뇨 환자에게는 의외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식빵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은 섬유질이 거의 없고 몸속에서 금방 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여기에 잼이 더해지면 어떨까요? 잼은 설탕 덩어리나 다름없습니다. 단맛이 강해 잠시 기분은 좋아지지만 혈당은 순식간에 솟구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남성 환자분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선생님, 저는 아침에 간단히 빵하고 잼만 먹는데 왜 이렇게 졸린 걸까요? 검사를 해보니 아침 식후 혈당이 250 이상 치솟아 있었습니다. 혈당이 이렇게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뒤늦게 과하게 분비되고 그 결과 혈당이 다시 급격히 떨어지면서 극심한 피로와 졸음을 유발합니다. 환자분은 아침만 먹으면 왜 이렇게 힘이 빠질까 하고 의아해했는데 사실은 빵과 잼 때문이었던 겁니다. 여기에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토스트와 잼을 흔한 아침으로 생각하지만 많은 당뇨 연구자들은 이 조합이야말로 피해야 할 1순위라고 지적합니다. 반대로 전통적인 한식 아침, 즉 채소 반찬과 단백질 위주의 식단은 혈당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시킨다고 보고합니다. 문화적인 식습관 차이가 혈당 관리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물론 모든 빵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통곡물 빵이나 호밀빵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빵은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줍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빵보다 흰 밀가루 빵이 훨씬 흔하고 게다가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빵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흰식빵과 잼의 조합은 당뇨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아침 습관 음식 중 하나라는 건 분명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또 다른 사례는 한 여성 환자분이 건강을 위해 과일잼 대신 꿀을 바른다고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꿀은 자연식품이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꿀 또한 단순당이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환자분은 오히려 주스와 꿀빵을 함께 먹는 습관 때문에 혈당 변동이 더 심해졌습니다. 자연스럽다고 해서 항상 안전한 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학자들 사이의 의견 차이도 흥미롭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소량의 빵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 보면 빵을 소량만 먹고 끝내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은 잼이나 버터 혹은 커피와 함께 먹습니다. 바로 이 조합이 문제를 키우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당신이 빵을 정말 좋아한다면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흰식빵 대신 통곡물빵을 고르고 잼 대신 삶은 달걀이나 토마토를 곁들이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아침 혈당은 크게 달라집니다. 아침 식탁 위에 빵과 잼. 이 단순한 습관이 사실은 혈당 롤러코스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부터는 조금만 다른 선택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그 한 끼가 당신의 혈관을 지켜줄 수 있으니까요.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음식은 속 편하다고 생각해 자주 선택하는 흰죽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당뇨 환자에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아마 놀라실 겁니다. 아침에 속이 부담스러울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흰죽입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니 위가 편할 거라 생각하고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침마다 흰죽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당뇨를 가진 분들에게는 이 흰죽이 의외로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밥을 지을 때는 쌀알의 구조가 어느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당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그런데 흰죽은 쌀알을 오래 끓여서 거의 풀어낸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분이 젤라틴화되어 몸속에 들어가면 금방 포도당으로 변합니다. 결과적으로 밥보다 훨씬 빠르게 혈당이 오릅니다. 속은 편한데 혈당은 더 불안정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 것이지요. 저는 72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를 잊지 못합니다. 선생님, 저는 위가 약해서 아침마다 흰죽만 먹어요. 그런데 왜 자꾸 피곤하고 혈당도 불안정한 걸까요? 혈당 기록을 보니 아침 식후 1시간에 230, 2시간 뒤에는 180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흰죽이 위에는 좋을 줄 알았는데 혈당을 이렇게 흔드는 원인일 줄은 전혀 몰랐던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흰죽에 대한 의견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위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흰죽이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뇨 관리 차원에서는 결코 좋은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환자의 상황에 맞춰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흰죽은 무조건 건강식이라고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의 혈당지수 GI는 90 이상으로 흰쌀밥보다 높습니다. 다시 말해 당뇨 환자에게는 밥보다 더 혈당을 올리는 음식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죽은 몸에 좋다는 이미지에 사로잡혀 쉽게 선택합니다. 물론 흰죽 대신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흰쌀 대신 현미나 보리를 섞어 만든 잡곡죽, 그리고 채소와 두부를 넣어 단백질과 섬유질을 함께 보강한 죽은 상대적으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또 죽을 먹을 때 김, 나물 같은 반찬을 곁들이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한 남성 환자분은 아침에 흰죽만 먹다가 제가 권한 채소죽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애호박과 버섯, 두부를 넣어 만든 죽이었는데 같은 죽이지만 혈당은 확실히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죽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몰랐습니다. 이젠 흰죽은 좀 피해야겠네요. 여기서 배울 점은 단순합니다. 속이 편하다는 기준으로만 음식을 선택하면 혈당은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위장의 편안함뿐 아니라 혈당의 안정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흔한 아침 습관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빵이나 죽과 함께 늘 따라오는 한 잔, 바로 커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커피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는 설탕과 프림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 작은 습관이 어떻게 혈당을 흔드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아침 식탁 위에서 빵이나 죽과 함께 빠지지 않는 음료가 있습니다.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 없이는 아침을 시작할 수 없다는 분들이 많지요. 사실 커피 자체는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연구에서는 블랙커피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커피에 첨가하는 설탕과 프림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아침에 밥을 조금만 먹고 대신 커피로 채워요. 하지만 그 커피에 설탕 2스푼, 프림 한두 개가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양만으로도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리기에 충분합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작은 습관 같지만 매일 반복되면 혈관 손상을 쌓아가는 원인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65세 여성 환자분은 늘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셨습니다. 식빵 한 조각, 잼 약간, 그리고 달콤한 커피 한 잔. 검사 결과 아침 식후 혈당은 늘 220을 넘겼고 오후에는 심한 피로와 갈증을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도 믿기 어려워하셨습니다. 커피가 그렇게 큰 문제였나요? 라고요. 하지만 매일 한 잔의 습관이 쌓이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설탕은 단순당이라 흡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여기에 프림까지 들어가면 포화지방이 함께 쌓여 혈관 건강까지 해칩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 관리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예방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조합은 2배로 위험합니다. 여기서 의견 차이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프림 대신 우유를 넣으면 괜찮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을 공급해 주지만 유당 때문에 혈당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연구에서는 블랙커피를 하루 한두 잔은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고도 보고하지요.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분명합니다. 설탕과 프림이 들어간 커피는 당뇨 환자에게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달콤한 커피는 단순히 혈당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즉, 오늘 한 잔이 단순한 수치 변동이 아니라 내일과 모레의 혈당 조절 능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한 70대 남성 환자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아침마다 설탕 커피를 마셔왔는데 이젠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권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끊기 어렵다면 설탕 양을 반으로 줄이고 프림 대신 저지방 우유를 조금만 넣어보세요. 그분은 처음엔 밍밍하다며 힘들어 하셨지만 2달쯤 지나자 아침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큰 차이를 만든 겁니다. 당신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커피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심코 넣는 설탕과 프림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당뇨 관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착각의 음식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즐겨 마시는 과일 주스. 사실은 아침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폭탄 중 하나라는 사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건강을 생각해서 과일 주스를 챙겨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는 마트에서도 손쉽게 살 수 있고 비타민C 보충이라는 이미지 덕분에 몸에 좋을 거라 믿지요. 그러나 당뇨 환자에게는 이 과일 주스가 아침 혈당을 가장 빠르게 흔드는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일을 그대로 먹을 때는 섬유질이 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하지만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거의 사라지고 과당과 포도당만 남습니다. 게다가 시중 주스는 설탕까지 첨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과일 한두 개를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은 당분을 짧은 시간에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한 66세 여성 환자분은 저는 아침마다 사과 주스를 꼭 마셔요. 건강에 좋으니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식후 혈당을 재보니 1시간 뒤에 240까지 치솟았습니다. 주스를 끊고 사과 반쪽을 그대로 드시도록 바꾸자. 같은 사과인데도 혈당은 150 이하로 유지되었습니다. 환자분은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주스랑 사과가 이렇게 다르다니 믿기지 않아요.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스는 혈당뿐 아니라 체중 증가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액체 형태라 포만감이 적어 쉽게 많이 마시게 되고 이로 인해 칼로리 섭취가 과해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주스를 매일 마시는 사람은 같은 양의 과일을 통째로 먹는 사람보다 체중과 복부 지방이 더 늘어난다고 보고됩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체중 관리도 혈당 관리 못지않게 중요하니 주스는 피해야 할 음식 중 하나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는 착즙 주스라도 소량은 괜찮다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주스는 양에 상관없이 혈당 변화를 크게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저는 임상 경험상 후자에
더 무게를 둡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 주스를 마시면 혈당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일을 꼭 드시고 싶다면 껍질째, 통째로 소량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과 반쪽, 베일 4조각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는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는 당 지수가 낮아 혈당에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한 남성 환자분은 아침마다 오렌지 주스를 200ml씩 마셨는데 제가 블루베리 시발로 바꿔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 후로 아침 혈당은 40 이상 낮아졌고 오전 내내 덜 피곤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실제 삶에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당신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주스는 건강식이라는 믿음은 당뇨 환자에게 큰 함정입니다. 아침 혈당을 안정시키고 싶다면 주스 대신 과일을 그대로 드시거나 아예 채소와 단백질을 곁들이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는 반대로 아침에 먹으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몸을 지켜주는 음식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바로 단백질과 채소가 풍부한 아침 식사입니다. 이어서 실제로 안전한 아침 식단의 예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침 식탁 위의 함정을 살펴봤습니다. 빵, 잼, 흰죽, 설탕 커피, 과일 주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거나 편리해서 자주 선택하는 음식들이 사실은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당뇨 환자에게 아침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단백질과 채소가 풍부한 아침 식사입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또 근육을 지켜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채소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당 흡수를 늦추고 비타민과 미네랄로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아침 혈당은 놀라울 만큼 안정됩니다. 한 70세 남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늘 아침에 흰죽만 드셨는데 제가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단을 권했습니다. 삶은 달걀 1개, 두부 반모, 오이와 토마토를 곁들인 간단한 식사였지요. 처음에는 이걸로 배가 부르겠어요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다시 뵙자 혈당은 눈에 띄게 안정됐고 오전 내내 덜 피곤하다며 웃으셨습니다. 죽만 먹을 때보다 훨씬 활력이 있네요.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점심과 저녁에도 혈당 변동이 완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아침 한 끼만의 효과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혈당 리듬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합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드시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는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아침보다는 점심이나 저녁에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보면 아침 단백질 섭취는 혈당뿐 아니라 집중력, 체력 유지에도 확실한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60세 이후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에는 아침 단백질이 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 중에는 아침 식단을 고친 것만으로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좋아진 분들도 있습니다. 단백질과 채소가 풍부한 식단은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비만을 동반한 당뇨 환자에게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줍니다. 당신도 아침에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밥 대신 달걀, 두부, 채소를 곁들이고 혹시 밥을 먹고 싶다면 잡곡을 소량 곁들이면 됩니다. 요란한 조리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삶은 달걀, 생채소 몇 조각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단백질의 대표 주자, 콩과 생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히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을 넘어 근육과 장기 건강까지 지켜주는 중요한 음식입니다. 아침 식탁에 콩과 생선을 올리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콩과 생선은 오랫동안 한국인의 밥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의 아침 식단에서는 단순한 전통 음식 그 이상입니다. 바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지켜주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콩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혈당 지수, GI 식품입니다. 두부, 콩나물, 삶은 콩, 두유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아침 식탁에 부담 없이 올릴 수 있지요. 특히 두부는 부드러워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 흡수율도 높습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속도 편하고 혈당도 안정적인 이상적인 아침 메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74세 여성 환자분은 아침마다 두부 반 모를 구워 드셨습니다. 다른 음식은 크게 바꾸지 않았는데도 아침 식후 혈당이 이전보다 30, 40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눈이 침침하고 피곤했는데 두부를 먹고 난 뒤에는 훨씬 덜 피곤해요. 이처럼 작은 변화가 몸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생선입니다. 생선은 단백질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당뇨 환자는 혈당 관리뿐 아니라 혈관 보호가 중요한데 생선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 줍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인슐린 분비가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생선 단백질은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침에 생선을 먹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 혈당 리듬을 다스리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아침에 생선을 먹으면 소화가 부담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이나 찜, 조림처럼 기름을 많이 쓰지 않는 조리법을 택하면 오히려 속이 편안합니다. 오히려 가공육인 햄이나 소시지보다 훨씬 안전하고 유익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종종 이렇게 권합니다. 아침에 생선구이 반 토막, 두부 한 조각, 그리고 채소 한 접시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실천한 환자분들은 대부분 아침 혈당이 안정되고 오전 활동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콩과 생선은 또 하나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육을 지켜준다는 점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드는데 이는 혈당 조절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근육이 줄면 포도당을 쓰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콩과 생선을 챙기면 혈당 관리와 함께 근육 유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음식은 잡곡밥과 견과류입니다. 밥을 포기하기 힘든 분들이 많은데 잡곡과 견과류의 조합은 혈당을 완만하게 해주고 아침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밥은 빼놓을 수 없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께 밥을 줄이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이 있습니다. 선생님, 밥 없이는 아침을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 저도 잘 압니다. 평생 밥을 중심으로 식사를 해온 분들에게 밥을 완전히 끊으라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방법은 있습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선택하고 소량의 견과류를 곁들이는 것입니다. 잡곡밥은 흰쌀밥보다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 흡수 속도가 느립니다. 덕분에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현미, 보리, 귀리, 콩을 섞어 지은 밥은 단순히 혈당 관리뿐 아니라 장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양의 밥이라도 잡곡밥을 먹으면 인슐린 반응이 훨씬 부드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견과류를 곁들이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함께 공급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줍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아침에 잡곡밥과 함께 소량의 견과류를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낮게 유지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남성 환자분은 아침마다 흰밥과 김치만 드셨습니다. 혈당은 늘 200 이상으로 불안정했지요. 제가 현미밥 반 공기와 아몬드 오알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뒤 재검에서 그분의 아침 식후 혈당은 16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반 공기만 먹으니 허전했는데 아몬드를 같이 먹으니까 생각보다 든든하네요.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견과류는 단순히 혈당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지키는 역할도 합니다. 좋은 지방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주기 때문입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 관리만큼 중요한 게 바로 혈관 건강인데 견과류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귀한 음식입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견과류는 몸에 좋다는 말에 과하게 드시면 칼로리 과잉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는 5, 7알 정도 소량만 곁들이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잡곡밥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는 잡곡이 위에 부담을 준다고 말하고, 또 어떤 연구는 현미의 영양소가 혈당 관리에 탁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 개인의 소화 상태에 맞춰 잡곡의 종류와 양을 조절하라고 권합니다. 중요한 건 흰쌀밥을 그대로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밥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조금 더 현명하게 선택하면 됩니다. 잡곡밥과 소량의 견과류는 당뇨 환자의 아침 식탁에서 혈당을 지켜주는 좋은 조합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 환자들이 아침 습관을 바꾼 뒤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생생한 사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실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진료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환자분들이 아침 식습관을 조금만 바꾸었는데도 혈당이 안정되고 삶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먼저 72세 여성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아침마다 흰죽만 드셨습니다. 속이 편해서 좋다는 이유였지요. 그런데 아침마다 극심한 피로와 졸음을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두부와 채소를 곁들인 현미죽으로 바꿔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뒤 혈당은 40 이상 낮아졌고 오전 내내 피곤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오전마다 낮잠을 자야 했는데 이제는 손주를 돌보는 것도 훨씬 수월해요. 또 다른 68세 남성 환자분은 아침에 늘 빵과 잼, 그리고 달콤한 커피 한 잔을 드셨습니다. 검사 결과 아침 식후 혈당이 늘 230을 넘겼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통곡 물빵과 삶은 달걀, 블랙커피. 처음엔 밍밍하다고 불평하셨지만 2달 뒤에는 혈당뿐 아니라 체중까지 3kg 줄었고 무엇보다 오전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회의 시간에 졸던 버릇이 사라졌습니다. 라는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70세 남성 환자분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사과 주스를 한 잔씩 마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식후 혈당은 늘 25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제가 사과 반쪽을 통째로 드시고 블루베리 몇 알을 곁들이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한 주 만에 아침 혈당이 170 이하로 안정되었고 환자분은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을 줄이야 하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혈당을 관리하며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단순히 수치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이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피로가 줄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즐거워집니다. 혈당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열쇠입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똑같은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잡곡밥이 소화에 부담이 되어 오히려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두유를 드시고 혈당이 안정되었지만 위 더부룩함 때문에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정답은 한 가지가 아니라 개인에게 맞는 조합을 찾는 것이라고요. 제가 수많은 환자와 함께 경험한 결론은 분명합니다. 아침 습관을 바꾸면 혈당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수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아침 식탁의 작은 습관이 어떻게 합병증 예방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진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식단의 작은 변화가 단순히 혈당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합병증 예방에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당뇨 환자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단순히 높은 혈당이 아니라 눈, 신장, 신경, 혈관에 찾아오는 합병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침 식탁에서의 선택이 이 위험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혈당은 하루 종일 출렁이면서 우리 몸 구석구석을 흔듭니다. 아침부터 급격히 치솟은 혈당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이 미세한 상처가 쌓이면 결국 망막병증이나 신장질환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아침 혈당을 차분하게 유지하면 하루 전체의 혈당 리듬이 부드러워져 합병증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자주 이렇게 비유합니다. 아침은 하루 혈당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도 전부 삐뚤어지지요. 실제로 아침 식습관을 바꾸고 합병증 진행 속도가 늦춰진 환자분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한 73세 남성 환자분은 망막병증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아침마다 흰밥과 단무지, 그리고 달콤한 커피로 시작하셨던 분이지요.
제가 잡곡밥 반 공기와 두부, 채소를 권했습니다. 6개월 뒤 안과 검사에서 진행 속도가 멈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만 믿었는데 아침을 바꿔서 눈을 지킬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의 질은 단순히 혈당 조절이 아니라 염증 반응과도 깊이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당이 많은 아침 식단은 몸속 염증 수치를 높이고 이는 합병증 진행을 가속화합니다. 반면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아침은 염증 수치를 낮춰 혈관과 장기를 보호합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는 여전히 아침 식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가 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유행하면서 아침을 거르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당뇨 환자에게는 아침을 거르기보다는 무엇을 먹을지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현실적입니다. 제가 본 또 다른 사례는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한 69세 여성 환자분입니다. 아침마다 과일 주스를 드시던 습관을 끊고 채소와 두부를 곁들인 아침으로 바꾸셨습니다. 1년 뒤 신장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투석 위험이 크게 줄었습니다.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을 바꾼 게 제 신장을 지켜줬네요. 이처럼 아침의 작은 변화가 당신의 눈, 신장, 신경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합병증을 늦추고 건강한 노후를 지켜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따뜻한 마무리와 함께 당신께 드리고 싶은 격려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시작하는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차분하게 되짚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 식탁 위에 숨겨진 함정과 새로운 선택의 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빵과 잼, 흰죽, 달콤한 커피, 과일 주스처럼 익숙하고 편리한 음식들이 사실은 혈당을 크게 흔드는 원인이었지요. 반대로 두부, 생선, 잡곡밥, 채소, 견과류 같은 단순한 선택들이 당신의 혈당을 부드럽게 지켜주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빵 대신 삶은 달걀을 올려보세요. 주스 대신 사과 반쪽을 통째로 씹어 드셔보세요. 흰죽 대신 채소와 두부가 들어간 간단한 죽을 시도해보세요.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의 하루 혈당을 안정시키고 몸의 피로를 줄여주며 합병증의 위험을 낮춥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은 의사가 드리지만 건강은 결국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침 식탁은 바로 그 손에 쥐어진 가장 손쉬운 도구입니다. 한 환자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침만 바꿨는데 왜 이렇게 몸이 가벼운 걸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몸이 바뀐 게 아니라 삶의 리듬이 바뀐 겁니다. 그분은 더 이상 아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혈당이 요동치는 대신 하루가 차분하고 안정되었으니까요. 잘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사실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의 질은 단순히 오늘의 혈당만이 아니라 내년, 10년 뒤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당뇨 합병증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쌓이고 쌓여 미래를 만듭니다. 그러니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서 단 하나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 한 끼가 당신의 혈관을, 당신의 눈을, 당신의 신장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하루를 더 밝고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 햇살이 창가에 비치고 당신은 차분하게 삶은 달걀과 신선한 채소를 씹고 있습니다. 따뜻한 두부 국물이 속을 편안하게 덮어줍니다. 그 순간 몸은 혈당이 출렁이지 않는 안정감을 느끼고 마음은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낼 힘을 얻게 됩니다. 건강은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아침 식탁이 변하면 당신의 하루가 바뀌고 결국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